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빌빌대는지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는 IDM 업체죠. 종합반도체 업체라고도 하는데 반도체 설계와 생산을 동시에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입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의 라이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동일한 IDM 업체인 인텔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삼전의 최근 1년 그래프를 보면 전염병 사태가 터지기 전에 62,800원까지 찍었다가 42,300원까지 급락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반등이 이루어지는데 생각보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당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현재 52,700원으로 대략 저점 대비 20% 조금 넘게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형편없는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렌 버핏의 1년 평균 수익률이 20%대입니다. 저점 대비 20% 상승한 게 그렇게 형편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뭐 2배 이상 오른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요즘에 최고로 잘 나간다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인 인텔과 비교를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인텔의 최근 1년 주가 흐름입니다. 삼성과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 잘 나간다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인텔과 삼성전자의 수익률이 최근 3, 4개월을 놓고 보면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솔직히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인텔과 삼성전자는 전체 반도체 기업 중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는 기업입니다. 아마 지금 인텔 주주들도 테슬라랑 비교하면서 욕 엄청 하고 있을 겁니다. 테슬라는 몇 배 올랐는데, 인텔은 이게 뭐냐, 개 잡주다. 아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저점 대비 수익률을 보면, 대략 20, 30% 사이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한마디로, 뭐 요즘에 잘 나간다는 카카오, 네이버, 뭐 테슬라에 비해서는 쥐꼬리만큼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삼성과 인텔의 실적이 안 좋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 실적에는 문제가 없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기어갈까요? 뭐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상대적으로 다른 반도체 기업들이 너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엔비디아를 들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역시 미국 회사고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면 엔비디아가 인텔을 두르고 미국 전체 반도체 시총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럼 엔비디아가 요즘에 왜 이렇게 뜨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술에 GPU가 적용이 되고 있고 테슬라와 아우디와도 지금 미래차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의 붐으로 인해서 CPU보다는 GPU 쪽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의 연산에는 CPU보다 GPU가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딥러닝 연산에서도 CPU보다는 GPU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게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장은 앞으로 CPU가 아닌 GPU나 TPU가 대세가 될 겁니다. 지금 구글에서도 TPU를 개발을 했죠, 얼마 전에. 지금 인공지능 시장에서는 구글의 TPU와 엔비디아의 GPU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텔도 인공지능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요. 하지만 인텔 하면 아무래도 CPU가 가장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텔과 삼성전자의 공통점은 종합반도체 기업인데 세계 1, 2위라는 압도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뜨고 있는 언택트와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는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 밀린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분명히 인텔과 삼성전자도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모든 반도체 업체는 4차 산업혁명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반도체 업체들의 약진이 워낙에 두드러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았고 투자금이 그렇게까지 강하게 유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지지부진하다고
제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인텔과 엔비디아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들어서 급격하게 엔비디아가 인텔을 따라잡았습니다.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역전을 시켰는데 사실 인텔로서는 상당히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겁니다. 엔비디아의 매출을 보면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거의 40% 이상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아무래도 시간이 갈수록 성장세는 더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요즘에 엔비디아와 AMD에 관한 자료도 수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조만간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삼성에 관한 호재는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면 삼성이 9년 연속으로 아시아 최고 브랜드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하나 반가운 소식은 소니가 사상 최초로 탑5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제가 추측을 해보자면 소니는 이미지 센서의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급감을 했죠. 특히나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4개에서 6개까지도 카메라가 달려있기 때문에 카메라에서 필수로 필요로 하는 이미지 센서의 판매량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니의 영업이익률이 거의 40% 가까이 급감을 했었죠. 아마도 이런 이유로 탑5에서 제외가 됐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중국, 일본, 한국, 호주를 포함한 아시아 14개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9년 연속 1위 정말 대단하죠. 자,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화웨이가 지금 국제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화웨이의 5G 통신망 시장을 삼성전자가 뺏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영국의 5G 통신망 장비를 삼성전자에서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원래는 화웨이에서 거의 공급을 했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캐나다나 프랑스도 화웨이의 5G를 외면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발끈해가지고 자, 우리를 적대시할 시 결과는 각오해야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여행 경보를 내렸고요. 프랑스에는 공정한 태도를 보이라면서 지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죠. 지들이 잘못한 건 생각을 안 하고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국을 압박하는 게 홍콩 보안법 때문이죠. 5G 통신 장비가 먹거리가 굉장히 지금 큰 시장이거든요. 통계를 보면 2019년 4분기까지도 화웨이가 35.3%로 압도적인 세계 1위였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1, 2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4위로 내려앉은 상태고요. 점유율이 10%밖에 안 됩니다. 일단은 지금 화웨이의 5G 장비를 안 쓰겠다는 국가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게 반사이익이 분명히 올 거고요. 점유율은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확실히 인텔과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상승폭이 상당히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히려 인지도가 떨어지는 다른 기업들이 지금 엄청난 관심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은데 시대의 흐름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삼성과 인텔이 전망이 어둡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요. 모든 종목은 정체기가 있고 하락기가 있고 상승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인내를 하고 지켜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조금 매수량을 줄였을 뿐이지 여전히 매도하지 않고 들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목에 비해서 수익률이 낮은 게 조금 배 아프긴 하지만 급등하는 종목을 우리가 맞출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분석을 해도 사실 주가의 흐름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인텔은 최근에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애플에서 인텔의 CPU를 더 이상 쓰지 않겠다. 우리가 설계를 해서 파운드리를 주겠다. 이렇게 결별을 선언을 했는데 사실 인텔의 사업 영역에서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임팩트는 없었다고 보고요. 그냥 종합반도체 업체가 관심을 덜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